안녕하세요. 네오비 독서지향 148회 아비투스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 네오비 84기 이흥준입니다. 네오비 독서지향에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서투르지만 많은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비 독서지향 148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오비 84기 이흥준입니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아비투스. 도리스 메르틴은 누구인가요? 도리스 메르틴,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전공했고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언어에 대한 코드를 분석하여 인간의 언어, 비언어적 태도와 개성을 잠재력, 성공과 연결시켜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과 경연을 해오며 20년 넘게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비투스란 프랑스어인데 그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제2의 번성과 같은 것으로 친숙한 사회 집단의 습속, 습성 따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에가 규정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우리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 자신을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합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아비투스의 책의 내용은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에 대한 계층 간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투스는 품격이다.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며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품격.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7가지의 아비투스 자본이 있습니다. 심리, 문화,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7가지 자본들이 모이면 상류층으로 갈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는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심리자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세 번째 문화자본에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4. 지식자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경제자본에서는 얼마나 가졌는가. 6. 신체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7. 언어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8. 사회자본, 누구와 어울리는가. 아비투스가 삶 귀의 지위를 결정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신부는 책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아비투스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나 불리한 아비투스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구분지며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도 돈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돈만 있다고 상류층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돈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앞에서 얘기한 7가지 자본,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급, 계층, 상류층에서는 도리스 메르티는 비록 하위 계층에 태어났어도 상류층의 고급 아비투스를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은 안 되겠죠. 아마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꾸준히 변합니다. 출신 배경을 뛰어넘을 기회가 지금처럼 활짝 열려있는 때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깊고 넓게 교육을 받고 무엇에 열정을 쏟으며 어디에서 살지 직접 결정합니다. 디지털화와 지구화가 우리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거의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7가지 자본 중에서 우선 심리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자본,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학습, 자기체적과 한계 극복을 중시합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엘리트 교육은 전문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포츠 정신, 자제력, 탄력성, 수용성 같은 성격 강화가 전문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크게 성공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일을 하느냐,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은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만약에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책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라고 합니다. 경제자본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고 문화자본은 그 어떤 자본보다 사회적 경계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상류층 자녀들은 문화적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교육을 하고 와인과 요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스포츠는 어려서부터 해서 능숙합니다. 파티 모임을 통해서 상류층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루죠. 꾸준히 문화 자본을 습득하고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이런 상류층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교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겠죠. 지식자본. 지식자본은 상류층으로 오르려면 졸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T자형 인재를 얘기합니다. 세로는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로는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지만 얇지만 넓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확장하라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문성 기둥을 추가하라. T자를 계속 늘리라고 하는 거겠죠. 두 개가 되면 파이라고 되는 거고요.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사람만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전문가 아비투스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저희 개업공인중개사를 예를 본다면 저희들은 전문성 추가는 국가정책이나 세법 그리고 IT와 유튜브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지식을 쌓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자본. 경제자본은 돈은 성과, 명성, 성공의 척도라고 합니다. 얼마를 가졌는지가 계급을 나누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에서는 회사를 창립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고 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턱이라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돈과 행복은 경제자본이 넉넉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떤 또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성향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열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보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의식하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돈에 대해서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 이거 필요한 소비를 하라는 뜻인데 요즘처럼 그 언택트에 그 온라인 쇼핑이 많을 때는 참 구매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어라. 꾸준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투자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있는데 가끔 보너스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돈은 관리를 할 때 프로젝트로 여기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세우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일하게 해라. 나는 쉬어도 돈은 계속 일하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쓸 생각을 버리고 미래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산을 증식할 기회에 세 가지 법칙이 또 있다 합니다. 소비 때문에 빚을 져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다. 세 번째, 분별 있게 투자한다. 저로서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체 자본. 이 신체 자본은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 자본이 클수록 더 쉽게 최고 실력을 발휘한다 합니다. 사회적 지위는 우리 몸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선택뿐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답니다. 건강한 신체가 개성과 사회적 성공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알린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상류층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고 여기고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언어자본입니다. 이 언어자본은 출신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으로 내가 쓰는 언어는 내 지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최정상 리그에서 선호하는 주제는 가족, 문화, 미래, 지역, 봉사활동, 스포츠 관련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관련해서 또 쓰는 언어들이 있겠죠. 이 비사교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비투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웅얼거리는 발음, 줄임말, 모호한 지칭, 부족하거나 진부한 형용사 사용, 비하 용어 남용, 잘못된 관용 표현, 길고 장황한 설명, 문법적 오류 등을 제거하면 아비투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협력자와 조력자 등 사람을 얻으려면 그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물론 좋은 언어여야 되겠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삼고초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데려오기 위해서 초가집을 3번 방문했다고 하죠. 다음은 사회자본입니다. 이 사회자본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 사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사회자본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을 하는 개공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신을 뺀다면 사회자본은 지식자본과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곤 하나 원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기득권을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툴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 고상한 출신 아비투스는 경제, 문화 자본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상한 출신 아비투스를 같이 얻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회자본은 이미 소속된 사람조차도 사회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류층에서 위로 도약하려면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돌봐준 주변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 꼭 상류층에 태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받는 입장은 다르겠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최고의 졸업장, 선망의 직장을 겨냥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학교를 가라는 얘기고, 되도록이면 좋은 직장을 가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정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의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다 보면 30살, 40살까지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졸업장이나 선망의 직장이 외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졸업장과 명함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이가 적던 많던 자기 개발은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이 고도의 지식 자본이야말로 최고의 이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4차 산업이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고, 뭐 어떤 직업, 직종이든지 간에 IT 분야에서 연관이 안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도태가 된다는 말이겠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저희 같은 중개사도 전문성을 좀 더 띄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초보자의 오판에 빠지지 마라. 이 초보자의 오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하면서 정말 능숙하게 되기 전에 실수를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방면의 지식을 확장하라는 얘기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T자형 전문 기둥을 추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책을 읽고 나서 최상층으로 가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게 느껴졌고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뭐 쉽게 개인적으로는 일단 건강, 신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꾸준한 지식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러다가 또 재산도 쌓이고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위층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취적으로도 바꿔야겠죠.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과 어떤 그런 성향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비투스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했는데요. 그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말도 많이 실수도 하고 내용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여유 시간이 있게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독서 지향의 이흥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